조롱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보통 우리 집에서 쓰는 정수기용 필터 같이 생각하는 것들이 필터가 기존의 필터는 그냥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저희 필터는 그게 전기가 흐르기 위해서 단순한 필터 외에 다른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과제를 전국 과제로 수행을 했었고요. 처음 연구를 시작한 한 2008년쯤 되는데 저희가 몇 단계를 거쳐서 기초 연구부터 해서 지금도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연구 성과물이 나오고요. 연구에서 현장에 적용하는 것까지 저희가 허락해줘서 2017년, 18년 그래서 현장에서 돌림 교과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과제의 성과물이고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필터라는 것이 그냥 분리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여기 전기를 걸어서 그렇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간에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반응을 걸어준 voltage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산화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성된 산화제에서 물질들이 분해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걸 분해하는 역할을 하면 이 필터가 운전되는 동안에 실제 해보면 많은 게 또 막히게 되는데 이런 화학 반응에 의해서 분해가 일어나면 그 막히는 것도 지연되고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저도 오래 운전하면 보통 필터에 미생물을 느끼는 바이오 필름이 형성되는데 전기를 걸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거의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시스템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이걸 실험할 때는 산화 배수 같은 것에 다양한 오염 물질이 있습니다. 산화 배수에서 있는 색도라든가 또는 형광물질, 특히 일산화열산에 대해서 아마 매스컴에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화학 공장에서 저걸 용매나 이런 형태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강 같은 오염 물질을 들어오기도 하고요. 한때 2008년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낙동강이 물이 들어와서 낙동강 물을 취수를 못하고 이틀, 한 3일 정도 흘려보낸 적도 있을 정도로 저희가 원래 그때 말고 우리나라 환경 기준 인사 자동차가 없었다가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 먹는 걸 수준 기준으로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냥 필터의 경우에는 이걸 거의 색깔 같은 거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필터가 바로 통과되는데 저희가 여기 전기를 걸어주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 색도도 염색 배수에서 나오는 거 저희 테스트에 금방 들어지게 되고 또 여기 COD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 유기물들 색깔 외에 색깔이 없어져도 색깔만 없어진 거지 실제로는 거기에 유기물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화학적 산소 여부량 유기물을 농도를 나타내는 그것도 거의 한 80% 정도로 다 분해가 되고 또 일산화열산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물질이라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안 되고 제거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물질인데 이걸 또 전기를 걸으면 전기를 걸어준 그 전기 양에 따라서 그 제거율이 변합니다만 거의 한 90% 이상까지 저희가 제거할 수 있었고 필터가 막히는 걸 보면 필터는 거의 막히지 않고 여기 4kPa는 거의 우리 압력으로 보면 한 100kPa이 이하입니다. 4kPa니까 100분의 4 정도 되는 압력으로만 이게 여과가 가능하고 그게 오랫동안 운전해도 거의 막히지 않는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필터에 비해서 막힘이 없고 또 단순 분리가 아닌 분해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라는 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수 처리장에서 하는 대형의 경우에 제가 생각해보면 보통 하수 처리장에는 폐수가 들어오면 여기까지는 보통 중력에 소개됩니다. 그러면 입자성 물질이 있으면 그거를 흡자부 같은 걸 제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입자들을 중력에 의해서 제거하고 유기물이 많은 경우에는 생물학적으로 미생물이 처리하게 한 다음에 그 미생물을 다시 중력으로 침강하면 처리수가 되고 이거를 보통의 경우에 방류할 수 있지만 또 방류하기 어려운 지역의 기준에 따라서 그 경우에 대구 인근 지역은 낙동강은 하루에 치수
보온도 있기 때문에 바로 방류하지 못하고 샌드 필터를 거쳐서 우리 정수장에 가면 이 샌드 필터를 거쳐서 다 정수를 하는데 샌드 필터가 있고 또 오존 처리까지 한 다음에 이제 방류를 하거나 이물 정도가 되면 또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정, 지금 생물학적 처리까지는 보통이 한다고 보면 그 뒤에도 이런 샌드 필터를 열거하거나 오존 처리 같은 것을 연속으로 해줘야 되는 공정이 있는데 저희가 저희가 사용하는 전기 전도수 풀리막을 사용하는 필터에 의해서 전기를 걸어줄 수가 있고 전기를 걸어주는 볼티지에 따라서 산화제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있는 이 두 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나의 단일 공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산업배수 같은 데서는 기존의 생물학적 처리 외에도 다양한 공정들 또는 산업배수 자체만을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공정을 통해서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자체가 산화제로 만들고 열거하는 역할이 있어서 간단한 전처리 후에 이 공정만을 가지고 또 일반적인 공정에서 제공할 수 없는 산업배수 처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성할 수 있는 산화제로는 물속에 시의 이용을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사용하시는 소독제와 같은 염소 관련된 걸 생성할 수 있고 볼테이지를 한 2V 정도 높이면 과산화수소수를 만들 수 있고요. 3V 정도까지 올리면 오존이라든가 또 제일 산화력이 크다는 하이드록실기까지 생성할 수 있어서 한 3V 정도의 전압을 걸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종류의 산화제를 생성할 수 있고 그래서 남분해성 물질이나 유해 물질을 분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단계로 보면 저희가 실험실에서 실험들은 거의 끝났었고요. 이 연구를 또 현장에서 저희가 테스트한 상태라 기술적인 개발 단계로 보면 한 5단계 초입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필터가 가지는 포화 사이즈는 저희가 그 방법에 따라서 포화 사이즈는 실험실 수준에서 충분히 좀 조절할 수 있고 현재도 저희가 이걸 과제를 또 기초 과제로 정부에서 저희가 수탁하고 있어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하면 포화 사이즈를 좀 더 작게 더 줄일 수 있는가 그리고 오랫동안 내구성 있게 필터를 쓸 수 있는가 그런 소재 부분에 대한 연구를 더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된 특허로는 저희가 이거를 요 단계가 가게 된 1층이 되기 전에 분리막 필터하고 정기적인 방법을 시리즈로 한 단일 발행기에서 사용했지만 1층이 아닌 그런 연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전극 소재가 내구성이 있어야 되니까 포화 관련된 소재 연구들을 관련 특허들이 더 있습니다. 2개 정도 특허가 발생 특허를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특허는 국제 특허를 출원한 상태에 있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제품을 저희 시스템을 보여드리고요. 아마 이런 형태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경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학교에서도 저희 기술을 소개할 때 요즘 전기를 걸어서 응집제를 생산하는 전기응집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를 걸어서 철이나 알루미늄을 녹여내고 그 응집제가 생기고 그 응집제가 입자들을 제거하고 옆에 필터가 있어 필터가 그 생긴 입자들을 제거하는 이런 공정이 저희가 사용하는 공정하고 좀 유사한 형태가 될 수 있지만 저희는 이거 자체가 녹아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이 필터 자체가 전기를 걸어주면 산화제를 생성해서 유기물들을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기 응집하고 요구하는 방법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전기 응집을 하면 슬러지도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2차적인 문제가 있지만 저희는 그런 슬러지가 생기는 것은 전혀 아니다는 것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분리막과 전기를 거는 전구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체형 반응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컴팩트하게 구성할 수 있고 수처리로 보면 일반적인 필터가 제거할 수 없는 남분해성 물질을 분해할 수도 있고 당연히 분리막으로서의 기능이 입자성 물질을 분리하는 역할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걸어주니까 분리막이 막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여기서 반응이 일어날 때 굉장히 컴팩트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안에 지금 여기는 하나를 넣어놨지만 제가 원하면 이게 모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또 반응
효과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분리막이 막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 관련해서 우수한 점이 있고, 보통 앞에서 오존 처리에서 보셨지만 오존 발생기가 필요하다든가 또 화학물질을 넣어줘야지 되는데, 여기는 전기를 저희가 걸어주면 내가 원하는 산화제를 염소부터 제로부터 하이드록시 레드칼까지 저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새로운 화학물질을 투여해 줄 필요가 없고, 막을 쓰다 보면 막히게 되면 그 막히는 기간을 훨씬 연장시켜주고 세정 주기라든가 막의 수명을 오래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게 이제 모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원하면 이 모듈을 더 넣으면 되니까 저희가 스케일업을 할 때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가진 기술을 일단 이런 전극을 만드는데도 활용할 수가 있고, 전극도 필터 형태이지만 전극으로 포로스한 전극을 활용하고 싶다면 거기에도 이걸 사용할 수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구성이 좋은 전극 소재가 이제 특허도 있고, 필터로 만들면 필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준 요 사진 사실 펠리빈 특허에서 가져온 건데요. 밑에 전극이 있고 위에 멤브레인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음에 문제는데 요거 두 개를 결합해 놓은 게 지금 앞에서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두 개가 결합되는데 요건 저희가 만든 소재의 표면을 찍어놓은 것입니다. 분리막 전극을 찍어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작게는 집에 정수기에도 보면 활성탄 입자 들어있고 멤브레인 필터 들어있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멤브레인 필터 뒤에도 집에서 정수기 쓰실 때 내가 좀 소독을 하고 싶은 기능을 필터에 놓고 싶다 생각할 수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수기 필터를 저희 같은 필터를 쓰면 요구할 뿐만 아니라 전기를 조금 걸어주면 소독하는 기능까지 있으니까 한 번 더, 물론 정수기에서 소독해서 보냈지만 집에서 2차적으로 소독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있고,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배수 처리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산을 말하는 건 일반적인 이야기겠지만 이 필터와 관련된 전체 부분이 여기 멤브레인 안에 필터도 있지만 전체 합치면 전체 물 시장에서의 필터가 차지하는 역할이 한 4% 정도 됩니다. 시장 규모로 보면 세계적인 시장에서 계산해 보면 30조, 40조 정도의 시장을 필터가 차지하고 있다. 근데 정수기도 그렇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보면 필터의 역할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건 좋지만 필터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그것이 수처리나 정수화, 배수를 떠나서 고도 처리를 하고자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필터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우리 기술은 차로 말하면 엔진과 같은 역할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